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지표조사, 갤럽, 리얼미터 등 이른바 3대 여론조사에서 모두 역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때문에 이재명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재명의 지지율 역시 30%대 박스권에 갇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이재명을 저격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체포까지 탄핵 정국이 이어진 약 한 달간 거대 야당이 오히려 지지율 역풍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전국지표조사, 갤럽, 리얼미터 등 이른바 3대 여론조사에서 모두 역전됐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요. 무엇보다 민주당에게 충격적인 것은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 공표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집계됐는데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조사이지만 아마 이 여론조사에 민주당 내부가 아마 난리가 났을 듯한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주당 소속 임종석이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재명을 앞세워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여론이 스멀스멀 분출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임종석이 이재명을 사실상 저격하는 글을 내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임종석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일삼았던 당내 의원들을 겨냥한 듯 임종석은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며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해도 그렇다. 우리 안의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은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냐며 왜 안 그랬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변해가냐,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서 상대의 실수에 얹혀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다.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 그게 두렵다. 민주당은 지금 괜찮냐? 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수위 높은 막말을 하는 당내 친명 인사들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한 민주당 이성윤이라던가 윤석열은 내란죄로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한 정청래라던가 이런 민주당 친명계들의 거친 발언이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다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재명과 임종석과 이재명 이 둘의 관계는 거의 악연에 가깝죠. 지난 총선 당시 선거에 출마하려던 임종석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큰 잡음이 일었습니다. 당시 임종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천 파동을 두고 친명계와 친문계의 어떤 싸움으로 보는, 계파 간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해찬과 임종석의 오래된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존재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임종석의 당내 입지를
뿌리부터 뽑아내려는 시도가 지난 총선 당시 공천 배제로 표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임종석이 당의 공천 배제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여졌으나 이재명이 향후 사법 리스크 등의 여파로 흔들리게 되면 언제든 당내 비명 세력이 고개를 다시 들 수 있다는 전망이 실제 있었고 그 중심에 임종석이 설 것이다. 신당을 차린 이낙연은 너무 약하다. 임종석이 좌파 진영 내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치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임종석이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지율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자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경우에는 이재명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434억 원에 달하는 대선 당시 정당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데요. 이런 공포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 즉 대중들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증 또는 불안, 회피 현상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유도 꼭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 집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보수 결집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꼭 전과사범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빼놓고서라도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 후반기처럼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을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뻔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모든 법안은 발효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수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을 비롯해 모든 이재명 포퓰리즘 법안이 통과될 것이 자명하고요. 검찰은 거의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과 검찰의 악연을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이 검찰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라는 것인데 이 피비린내라는 보복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이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부지사 등의 사면 복권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 몇 명만 포섭하면 개헌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친북, 친중 노선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에 그냥 쉐시하면 된다는 이재명의 외교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중국 봉쇄 전략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대중들의 심리 상태가 이재명 포비아로 번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실제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틈을 타 민주당 내 비명계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포문을 주사파의 핵심 임종석이 열어 제꼈으니 앞으로 민주당 내 어떤 내분이 발생할지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